안녕하십니까? 마음의 길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네 마음에도 스산한 바람이 붑니다.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60대, 70대.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제2의 인생이라 부르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젊은 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단단한 어깨는 아직 건재하고 필드에 나가 골프채를 힘껏 휘두를 만큼 다리의 근육도 살아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번쩍 안아 올릴 때 느껴지는 팔뚝의 힘,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유독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밤, 아내와 단둘이 남겨진 침실의 문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이야기. 바로 남성으로서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20대 청춘 시절,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은데 야속하게도 몸이 예전처럼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오붓한 시간. 그러나 단 3분, 아니 5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렸을 때, 그때 밀려오는 그 참담함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간 쌓아온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남겨진 것은 텅 빈 허전함과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하며 호탕하게 웃어넘기려 하십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마음속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치 남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일부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를 넘긴 한국 남성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잠자리 능력에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을 지탱하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마치 기름이 다 타들어가는 낡은 등잔처럼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려 애쓰지만 예전만큼 환하게 빛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이 혈관을 좁히고 평생을 짊어져온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우리는 점점 침실을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아직 남자다. 나도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몰래 해결책을 찾습니다.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찾아 전국을 헤매기도 하고 비싼 보충제를 덜컥 사보기도 하고 기공 운동이나 명상에 심취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취재 도중 아주 흥미롭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설마 하며 귀를 의심하실지 모릅니다. 일부 남성들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선택한 것이 어떤 비싼 약이나 특별한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 욕실 구석 혹은 화장대 서랍 속의 하나쯤은 굴러다니는 아주 흔한 물건, 별표 바셀린 별표이었습니다. 겨울철 튼 입술에나 바르는 줄 알았던 그 끈적한 보습크림이 도대체 어떻게 남자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것일까요? 오늘 마음의 길에서는 부산의 한 항구 도시에서 만난 김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바셀린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위험성, 그리고 진정한 남성다움을 되찾는 근본적인 비결까지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상세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다시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1장, 부산에서 만난 늙은 선원의 고백. 지난 가을 취재차 방문했던 부산의 오후는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허름하지만 정겨운 작은 카페, 그곳에서 저는 67살의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빈 원양어선 선원이셨습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에는 세월의 훈장 같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악수하는 손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목소리 또한 백고동처럼 우렁찼지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등산을 하고 텃밭을 가꿀 만큼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고민을 꺼내 놓았습니다. 작가 양반, 겉보기엔 내가 멀쩡해 보이지? 하지만 밤만 되면 나는 죄인이야, 죄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배가 출항도 못했는데 닻을 올리기도 전에 이미 항구에 들어와 버린 기분이랄까? 아내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나중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어. 아내는 내가 밖에서 딴짓을 한다거나 자기가 늙어서 매력이 없어진 거라고 오해를 하더군. 그게 아닌데, 정말 그게 아닌데 말이야? 김 선생님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실패가 두려워서 도망쳤던 날들. 그 회피가 오히려 부부 사이의 벽을 높게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친구 중 한 명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툭 던진 말이 김 선생님의 귀에 꽂혔습니다. 이보게, 자네 그거 아나? 집에 굴러다니는 바셀린을 한번 써봐. 그게 감각을 무디게 해줘서 오래 버티는 데는 아주 그만이라네. 처음엔 다들 웃어넘겼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화장대 구석에 놓인 노란 통의 바셀린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혹시나 하는 호기심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외출한 사이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 바셀린을 덜어내어 그곳에 발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놀라웠어. 정말 놀라웠다고. 예전 같으면 닿자마자 사그라들었을 불꽃이 이번에는 천천히 타오르더군. 감각이 한 겹 덮인 것처럼 둔해지니까 내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는 며칠간의 혼자만의 연습 끝에 드디어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그 효과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그날 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이었어. 마치 20대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지? 아내가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서 다시 존경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어. 단순히 시간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게 나를 다시 남자로 만들어준 거야.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단순한 바셀린 하나가 그런 기적을 만든 걸까요?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만든 플라시보 효과였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법일까요? 제2장, 바셀린의 정체와 과학적 메커니즘.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바셀린이 무엇이길래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일까요? 사실 바셀린은 우리 인류와 15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해온 제품입니다. 1859년 미국의 화학자 로버트 체스브로가 석유 추출물에서 발견한 페트롤리움 젤리가 그 시초입니다. 원래는 광부들이 상처난 곳이나 화상을 입은 곳에 바르던 것이었죠. 높은 보습력과 피부 보호 효과 덕분에 전 세계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 바셀린이 남성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입니다. 남성의 사정, 조기 사정은 대부분 음경, 특히 귀도 부분의 과도한 민감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리 뇌는 사정반사 신경을 급격하게 작동시켜 이를 마무리해버립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이곳에 바셀린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셀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리움 젤리는 피부 위에 얇고 매끄러운 별표 기름막, 오일 레이어, 별표를 형성합니다. 이 막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이 피부 신경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쿠션 또는 환충제 역할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맨발로 자갈밭을 걸으면 발바닥이 따갑고 예민해서 걷기 힘들지만
두꺼운 양말을 신고 걸으면 훨씬 편안하게 오래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셀린이 바로 그 양말 격하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마찰을 줄여주어 접촉 감각을 덜 예민하게 만들고 그 덕분에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늦춰주는 것이죠. 여기에 심리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보조 장비를 갖췄다는 안도감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혀 심리적으로도 여유를 갖게 만듭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경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엄중하고 진지하게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바셀린만 바르면 천하무적이다라는 식의 무용담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바셀린은 지용성, 기름 성분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콘돔을 사용하신다면 바셀린은 절대 금물입니다. 기름 성분이 라텍스, 고무를 녹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콘돔이 찢어지면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감염의 위험이 생깁니다. 둘째, 여성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바셀린은 물에 씻기지 않습니다. 관계 도중 여성의 몸 안으로 들어간 바셀린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남아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렴이나 골반염 같은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여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남성의 위생 문제입니다.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모낭염, 심하면 고름이 차는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바셀린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선생님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실전용이 아닌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별표 감각 통제 훈련, 센서리 컨트롤 트레이닝,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제3장, 안전하게 자신감을 되찾는 감각 통제 훈련법. 이 방법은 파트너와 함께하는 실전에서 바셀린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에 바셀린을 도구로 삼아 내 몸의 감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별표 통제력 별표입니다. 1단계, 준비와 도포. 혼자만의 편안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샤워 후 깨끗한 상태에서 바셀린을 소량, 콩알만큼 덜어내어 가장 민감한 부위, 주로 귀두와 소대 부분에 얇게 펴 바릅니다.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얇은 막이 형성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2단계, 멈춤과 호흡, 톱스타트 기법. 천천히 자극을 시작합니다. 바셀린의 미끄러움 덕분에 자극이 부드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흥분도가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할 때 7이나 8 정도에 도달했다고 느껴지면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3단계, 반복과 인식. 흥분이 가라앉으면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멈춥니다. 이 과정을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흥분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내 몸과 뇌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셀린의 둔감 효과를 빌려 그 참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입니다. 4단계, 철저한 세정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따뜻한 물과 비누 혹은 바디워시를 사용하여 미끌거리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꼼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절대 바셀린을 바른 채로 잠들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2-3회, 꾸준히 한 달 정도만 연습해도 여러분은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내가 참을 수 있네 라는 그 작은 깨달음이 실전에서의 엄청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제4장, 바셀린을 넘어 몸의 근본을 바꾸는 3가지 열쇠. 바셀린이 급할 때 쓰는 반창고나 지팡이라면 이제는 우리 몸 자체를 튼튼한 젠진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하지만 효과만큼은 비아그라 못지않은 근본적인 해결책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열쇠, 남자의 숨겨진 근육을 깨우는 케겔 운동. 많은 남성분들이 케겔 운동을 출산한 여성을 위한 운동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케겔 운동은 원래 남성의 조로 치료와 전립선 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핵심은 별표 골반적은 PC 근육, 별표입니다. 이 근육은 방광과 장을 받쳐주고 사정 조절 능력과 발기 강직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억지로 끊으려고 할 때 힘이 들어가는 그 부위, 혹은 대변을 참을 때 항문을 조이는 그 느낌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3초간 꽉 조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3초간 천천히 풉니다. 이를 10번 반복, 하루에 3세트만 해보십시오. 버스 안에서, TV를 보면서, 사무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면 괄약근이 강철처럼 단단해져 사정욕구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덤으로 요실금 예방과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 부엌에서 찾는 천연 정력제, 마늘과 꿀. 약보다는 음식이 먼저입니다. 한국인의 힘은 밥상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요. 특히 60대 남성에게 별표 마늘 별표는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습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맛과 냄새를 내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남성의 그곳이 서기 위해서는 혈액이 펌프질하듯 꽉 차올라야 하는데 마늘이 그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별표 꿀 별표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꿀의 풍부한 비타민과 에너지가 마늘의 효능을 배가시킵니다. 추천 레시피, 껍질을 깐 생마늘 10쪽을 찜기에 살짝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 매운맛을 뺍니다. 이것을 소독한 유리병에 담고 마늘이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세요. 일주일 정도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킨 뒤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 한 쪽과 꿀 한 스푼을 드셔보십시오. 몸이 따뜻해지고 아랫배에 묵직한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한 남자의 미네랄이라 불리는 아연이 풍부한 굴, 호박씨, 혈관 청소부인 오메가-3가 가득한 고등어, 연어, 그리고 천연 발기부전 치료제라 불리는 산화질소가 풍부한 시금치, 부추 같은 녹색 채소를 밥상에 자주 올리십시오. 세 번째 열쇠, 마음의 평화를 찾는 호흡과 명상. 성관계는 몸으로 하는 대화지만 그 시작은 뇌에서 일어납니다. 조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불안감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아내가 실망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사정을 재촉합니다. 하루 15분, 나를 위한 명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오로지 내 숨소리에만 집중합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추고 6초간 길게 내뱉는 호흡법을 연습하세요. 이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침실에서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급할 것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십시오. 제5장, 서울 박창호 씨의 인생이막 발기부전을 넘어. 여기 또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하신 66세 박창호, 가명,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회사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했지요. 은퇴 후 긴장이 풀리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발기부전이라는 불청객이었습니다. 욕구는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답답함. 아내와의 잠자리가 즐거움이 아닌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밤에는 실망감을 감추기 위해 거실로 도망쳐 나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식은 차를 마시며 한숨만 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별표 걷기 별표였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30분씩 빠르게 걸었습니다. 걷기는 하체 혈류량을 늘려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펌프질을 하며 혈액을 골반으로 쏘아 올립니다. 둘째, 별표 대화 별표였습니다.
평생 권위적인 가장이었던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몸이 좀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해.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내는 비난 대신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이해와 격려가 그의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를 치워주었습니다. 셋째, 별표 꾸준함 별표이었습니다. 케겔 운동과 마늘 섭취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묵직해지는 느낌이 돌아왔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내가 나를 아껴주고 아내와 마음을 나누니까 몸은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제6장,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가짐의 중요성.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변화는 끝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조금 더 나를 아껴달라는, 조금 더 천천히 가자는, 그리고 이제는 육체적인 쾌락보다 정서적인 교감을 더 중요시하자는 몸의 지혜로운 신호 말입니다. 진정한 남성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쇠처럼 단단한 몸이나 밤새도록 지치지 않는 체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인내심, 파트너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배려,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별표 의지 별표에서 나옵니다. 내가 왕년에는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어온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연인인 아내가 있습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참 따뜻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 진심 어린 고백이 그 어떤 비싼 약이나 바셀린보다 더 강력하게 얼어붙은 부부의 침실을 녹이고 두 사람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필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맺은 말. 오늘 마음의 길에서는 집에 있는 흔한 바셀린을 이용한 훈련법부터 식단, 운동,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60대 남성의 활력을 되찾는 긴 여정을 함께 떠나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올바른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것입니다. 바셀린으로 감각을 훈련하고 케겔 운동으로 근육을 다지고 마늘과 걷기로 혈관을 뚫고 대화로 마음을 여십시오.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튼튼한 집을 짓듯이 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황금비드로 물들일 것입니다. 66세 박창호 씨처럼 67세 김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일 뿐이며 진정한 청춘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나 극복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는 비슷한 고민으로 힘겨워하는 다른 남성들에게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년 남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더 깊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